목표 체중 49kg가 넘어가면 아예 안 먹어요. 가끔 보면 저보다 더 먹어요. 폭식하네. 밥 다 먹고 참외 같은 걸 사도 한 10대 개 있으면은 식후에 그 10개를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요. 아이스크림도 한 통 다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원하는 거예요. 섭식장애로 병원을 갔으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다이어트 약을 지워와 버리니까 애정 표현이 조금만 덜해져도 아 내가 살쪄서 그런가? 악순환이 계속 반복인 거예요. 계속. 이제 서로 재혼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같이 계속 지낸 지는 3년 정도 됐고 나이는 39살 한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31살이고요. 이름은 이설이라고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남편분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약간 좀 절실하게 연락 주셨다면서요. 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진짜 최대한 해보려고 했어요. 이제 이거를 지금 개원하는 것도 한 3년 정도 봐왔고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 만나기 전에는 이제 개원에다가 칫솔을 사용했었는데 그거를 삼킨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수술을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걱정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거식증, 폭식증에 대해서 좀 보기도 하고 병원도 가고 이 심리상담 신청해서 받고 했는데 여전히 나아지질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한 1년 정도는 계속 간섭을 했어요. 먹는 것도 아, 이렇게 먹지 마라, 이렇게 먹지 마라 막 간섭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더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죠.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먹을 때 더 먹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라니까. 안 먹을 때는 완전히 안 먹어. 먹을 때는 정말 한 판 먹고 개운해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아내가 먹을 때는 어느 정도 먹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치킨에 피자를 시켰다. 네. 그러면은 제가 뭐 반마리 조금 더 먹다가 멈추면은 이게 이제 상 치울 때는 하나도 없어요. 싹쓸이. 그걸 다 먹어요? 그러면 그걸 다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이제 뭐 과일 담근 거나 이런 것도 싹쓸이.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서 사주면은 싹쓸이. 야, 한 번에. 야, 야, 들어가는 것도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저렇게 왜소한데? 근데 저는 알아요. 그거보다 더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더 먹을 수 있어요. 왜? 있는니까 먹고 여기서 꼴딱꼴딱 할 때까지 먹는 게 토하기가 더 쉽거든. 그래서 적당히 먹지 않아요. 진짜? 칫솔을 사용해서 이게 이제 넘어가서 응급 수술을 받았던 그 정도란 얘기는 뭐냐면 손가락을 쓰는 범위로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섭식장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하나가 거식증이 있고 또 하나 폭식증이 있는데 이 아내의 경우는 거식의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폭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불리미아라고 부르는 건데 한 판 먹고 개워내고 한 판 먹고 개워내고 이런 방식인데 아내분께서 목표 체중이 좀 넘었어. 넘었으면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안 드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로 안 먹어요? 어느 날은 하루에 사탕 하나. 그걸로 그냥 하루를? 아니면은 이제 가끔 뭐 감자튀김 먹고 싶다고 하면은 아 버거는 안 먹어요. 버거는 안 먹고 감자튀김 그냥 사이즈 하나를 그걸로 또 하루에서 이틀. 이틀을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요만한 걸로. 그럼 딱 쓰러진 적도 있어요? 네, 한번 쓰러진 적도 있어서 응급실 가가지고 수액 맞기도 하고 며칠을 굶었는데 그때는?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더 넘게 된 것 같아요. 일주일을 안 먹어요? 아, 그래서 수액은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실신했으니까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정신 들면은 이미 수액을 맞고 있는 것. 수액 맞으면 살찌지 않아요?
찔 것 같아서 안 맞아요. 아무리 아파도. 어머머. 그렇죠. 안 맞네. 찔 것 같아서 수액을 안 맞죠. 왜냐면 영양제가 들어가거든. 그럼 이게 살이 붙을까 봐. 그 남편분의 애정 표현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내가 이렇게 살이 쪄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셨다던데 그럴 때마다 좀 어떠세요? 황당하죠. 저는. 왜요? 왜냐면은 서로 약간 말다툼이 있거나 그렇지. 그랬을 때는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게 아닐 때는 항상 애정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항상 하는데 싸워가지고 감정이 격해졌을 때 애정 표현이 줄어들면은 갑자기 거기서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살을 그렇게 관리하는 거라고. 아. 야. 내가 안 이뻐서 이렇게 애정 표현 안 하는 건지 얘기를 근데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전혀 서로 갈등이 생긴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자 진짜 저 여자가 이뻐 내가 이뻐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다른 사람하고? 이거는 일상입니다. 아 진짜로? 그냥 이제 번화가 같은 데 지나가면은 갑자기 물어봐요. 아까 지나갔던 검은 옷 입은 여자 저 정도 체형이면 남자들 기준에서 어떠냐 그러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되돌아가서 보고 와? 이러면은 또 그건 됐다 그러고. 대답도 잘해주시는데 남편분이. 제가 지금부터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런 불리미아, 다시 말해서 폭식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다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을 아는데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몇 끼 먹었어요? 두 개. 예. 두 끼 먹은 것 중에 개워낸 거 있어요? 네. 그죠? 왜 이렇게 몸무게에 집착하게 됐어요? 가족 영향이 좀 전 컸던 것 같아요. 가족 영향? 네. 무슨 얘기예요? 제가 많이 들었던 게 여자는 날씬해야 된다, 말라야 한다, 뭐 조신해야 된다, 뚱뚱하면 뭐 매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기도 했고, 그런 걸로 차별도 많이 당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살은 언제 찐 거예요? 2018년 7월에 개월을 기억하네요? 네. 7월? 그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살이 쪘을까요? 대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교육원에 가서 공부를 거의 새벽 4시까지 하고 잠 한 3시간 자고 근데 맛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으니까 이제 그게 생각하지도 않게 이제 101kg까지 가더라고요. 살을 어떻게 뺐어요? 그냥 11월 9일 날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했는데 1월 29일에 다이어트가 끝나는데요. 네. 그 이후로부터 49를 보는 날까지는 안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살이 쭉 빠졌죠. 왜 구토가 시작됐어요? 살찌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내가 뚱뚱해지면 이 남자 떠날까요? 이 남자가 내가 뚱뚱해지면 나를 만질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혹시 뚱뚱해지면 이 남자 바람 날까요? 네. 날 거예요. 그죠? 이게 남편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남편 잘못이 아니라 아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불안이에요. 이 불안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유기불안이라고. 아무도 나를 버린다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가 버려질까 봐 쩔쩔 매는 거라. 이건 분명히 어느 지점인가 뭔가 있었어요. 와이프가 제가 이제 회사 회식 때 나 여기서 회식해 하고 걱정 말라고 사진을 보내줬더니 네. 그 위치로 온 거예요. 아내분이 네. 네. 그때 당시 이제 친구랑 저희 형이 회식도 남자의 업무의 일 하나인데 응? 네가 가면 안 되지. 야, 남자들은 회식도 막 승진하고 싶어가지고 회식 자리에 싫어도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무슨 회식 자리가 응? 승진에 영향을 주냐?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이걸로 이제 서로 말다툼을 했어요. 아이고. 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건 그냥 의견 차이일 뿐이지 않냐. 그랬더니 제가 그 사람들 편든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사람 편든다고. 그렇게 한 2주 넘게 한 3, 4주 싸우다가 그 친구랑 형이 와서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 30년 지기 친구였어요. 네. 그래, 알겠다 하고 네. 제가 두 사람을 불렀어요. 저희 집으로. 어머. 불러가지고 이제 사과를 했죠. 어. 그래, 미안하다. 이러고 사과를 했는데, 네. 사과를 했는데 와이프가 그 친구는 용서가 안 된대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너무 화를 내길래 친구가 한 번 또 와서 사과를 했어요. 친구 만나기가 제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치. 결국에는 그 친구 결혼식장에 제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때 그 회식 그 사건 말이에요. 그땐 왜 그랬을까요? 따로 말은 안 했는데 그 30년 지기 친구가 너가 지선이 앞길 막은 거다. 다시 한번. 지선이 앞길 막았다 네가. 네가 지선이 앞길을 막았다. 아, 앞길 막았다. 중요한 건 나를 무시했어. 난 무시당하는 걸 못 견디거든. 이 사람은 나의 생명이야. 나의 모든 것이야. 유일한 보물, 그것도 아직 나랑 결혼을 안 해가지고 법적으로도 아슬아슬해. 어찌 될지 모르고 내가 앞길을 막았다고? 내가? 이 말에 완전히 꽂힌 거죠. 그 속상함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할게요. 그 말이 속상했을 수 있어요. 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친구를 이 남편과 멀어지게 하는 그 과정은 이 남자에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대단하다. 진짜. 웬만한 남자 같으면 이 어이없는 얘기에 오히려 크게 화를 내고 어마어마하게 싸워대고 그래? 넌 그러면 너랑 say goodbye, 안녕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 남자가 형님을 데려왔어. 그 친구를 데려왔어. 그 앞에서 사과를 시켰어. 이건 무릎 꿇게 한 거예요. 진짜 본인 멋지지 앞에서. 심지어 한 번 더 왔어. 2번 무릎 꿇린 거예요. 결혼식을 안 갔어? 3번 무릎 꿇린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와서 이 사과를 하게 하는 건 남자들 세계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아요. 진짜. 진짜 그건. 이걸 3번에 걸쳐서 한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남편을 그 친구에게 3번 무릎 꿇게 한 거예요. 내가 가서 먼저 무릎을 꿇어야 이 친구들이 와서 나를 보고 내 아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그때 아내는 잘못했다. 그죠? 이번에 회사 회식과 관련된 그 경우는 나라는 사람이 지키고 싶은 유일한 그 지점을 이 사람들이 건드렸기 때문에 생긴 내 안쪽의 내부 문제였어요. 아내는 그닥 그렇게 안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뭐가 있냐면 사랑받고 싶다. 내가 살이 많이 쪘어. 그러면서 살을 빼게 됐어. 그다음에 내가 구토를 시작했어. 왜? 내가 이 세상에서 관심을 받는 사람 그 첫 번째 경험이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지금 자극추구 점수가 1점이에요. 1점. 이 자극추구 점수가 1점인 건 거짓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원래 자극추구가 원래 99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침잠하고 있어. 왜? 남자들은 참하고 조신한 여자를 좋아하거든. 또 위험 회피가 지금 100점이에요. 이렇게 이 남자가 떠날까 봐 조마조마.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아서 미쳐요. 심지어는 나를 만지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두려워서 덜덜덜 떨어요. 근데 이 남자에 대해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쩔쩔매나 했더니 이 남자 사회적 민감성이 0점이에요. 0점이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 시선 상관없어. 나는 내 방식대로 가면 돼. 아내를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네,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웬만한 남자 같으면 벌써 도망갔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도 이 여자랑 결혼하겠대요. 그러니 속색이지 말아요. 지금은 석식 장애에 대한 상담은 2차적인 거고요. 불안에 대해서, 유기 불안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해야 돼요. 아내가 일 시간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모든 신경이 다 남편에게만 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흔들려도 나에게는 미친 듯한 공포가 올 거라고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이 집중하는 에너지를 일로 조금 돌려야 돼요.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면 내가 좀 안심이 될까요? 난 너밖에 없어. 난 너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주 포화 상태에 이르도록 예뻐해줘야 돼요. 아주 포화 상태에 이르도록. 이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아유,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여보, 이리 와. 아유, 내가 미안해. 아유, 내가 이 여자를 이렇게 속상하게 했네. 아유, 내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다니까. 마음 얘기를 해야 돼요. 팩트를 얘기하면 안 되고 마음 얘기를 해야 돼요.